오는 20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이 한국과 미국의 깊은 유대 관계를 강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백신과 외교 안보 등 현안들이 많은데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양국 정상의 첫 대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그야말로 테이블에 오를 현안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제들이 좀 있겠습니까? 지금 한미 간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이제 회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10번째 회담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의제들이 저희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네, 예. 백신도 있고요. 한반도 비핵화 관련한 북핵 문제 그리고 언론에서 특히 관심이 많은 쿼드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예, 예.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특히 외교 부문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 먼저 중국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종의 어떤 것 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좀 가능성들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사실 이제 언론과 정부 측 사이의 어떤 실제 대화의 차이가 이제 좀 있거든요. 예. 언론만 보면 굉장히 많은 쿼드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처럼 예상이 되고 언제쯤 압박을 할 것인가 굉장히 추측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그런 언론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정부 간에는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도 없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쿼드가 어느 국가든지 개방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의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한테 부담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요청 사항은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것이고요. 방역이라든가 백신 관련한 여러 가지 재해 재난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들은 충분히 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든 뭐 대북 정책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한미일 공조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어떤 한일 관계를 볼 때 미국에서 직접 나서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굉장히 한미일 동조를 중요시했던 인사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다 포함이 돼 있죠. wendy 셔먼 국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토니 블링컨, 제이크 설리반,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한미일이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 동맹이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지금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위안부 말고 오염수 문제까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때는 사실상 이제 방관하거나 은근히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리의 섭섭함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양쪽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한일 간의 어떤 중심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지금 재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떤 미국에 좀 동조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는지요? 한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반길 것입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엇박자를 보였던 것들이 분명히 18년도, 19년에 있었거든요. 일본은 사실 대북 강경한 노선들을 본인이 이제 남북미가 한참 잘 될 때 소외됨을 느끼고 나서는 더 강조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의 착오가 없도록 한미일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특히 한미 간의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공조를 같이 하는 접근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중국 문제와 저희가 한미일 공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무엇보다 대북 정책은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국무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글쎄요, 그 공개 시기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나 드라마의 예고편처럼 미국 바이든 행정관 100일까지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네. 아무튼 내놓은 건 오바마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좀 중간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애매모호하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모두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 언론들은 북한이 이제 접수는 잘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하고 먼저 설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 보도들도 내놔서 백악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단계에서 밝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측 의견이 초반부터 잘 조율이 돼 왔었기 때문에 우리 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소위 말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식에 많이 바이든 행정부가 동의를 하고 있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점진적인 해법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들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바로 좀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변수일 수도 있지만 예.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의 북한과의 반응이죠. 대화. 예. 북한이 이제 미국과의 비공개 루트에서 어떤 해법인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제 전향적으로 나왔을 때 내부에 이제 프로세스가 끝나서 예. 그럴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공개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사실은 어떤 실제 접촉은 없으면서 언론상에서만 계속 여러 가지 내용들이 떠도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시했었거든요. 예. 실제 대북 제재 그렇죠.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흘렸는데 실제 트럼프 행정부나 여러 가지 쪽에서 공식 접촉은 없다 이런 방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교훈 삼아서 공식적인 어떤 북한하고의 얘기가 없기 전에는 언론상의 추측 보도들이 나갈 만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자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북한의 새 대북 정책 설명을 위해서 접촉을 했지만 북한에 대한 반응을 계속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은 굉장히 잘 준비된 오바마 때 인사들, 굉장히 경험이 많고 북한하고 오랫동안 10년에서 15년 정도 이 문제를 학자로서라든가 정부 인사로서 관여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치적 효과, 어떤 언론 플레이, 혹은 어떤 성과 위주의 성급한 발표들은 굉장히 자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프로페셔널하고 그런 것들이 일을 망쳤던 기억들 많이들 갖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때라든가 그 이전까지도 클린턴 행정부 때 더 들어가서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 효과를 더 고려한 상대방의 입장보다 실질적인 약속과 이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지지를 끌어올리거나 어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의 어떤 그런 과도한 과대평가를 자축하는 것은 굉장히 통제하는. 오히려 좀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가 결과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그런 기억들을 불과 1, 2년 전에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히 고도로 잘 훈련된 정제된 인사들이 어떻게 보는 사람 입장에 굉장히 재미없죠. 너무 조심조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는 너무 요란했고 실제는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차이점을 저희가 좀 느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협의가 없이는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는 혹은 언론의 일부러 좀 흘리는 이런 방식이 북한이 굉장히 싫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한미 간의 그리고 넓게는 미국 입장에 한미일 간에 공조가 잘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언론을 통해서 떠보거나 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미국의 정보를 총괄하는 에이브리 헤인스 국방정보국장이 방한을 했는데 정보 수장인데 DMZ 방문이라든지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이런 행보들을 공개적 일정으로 소화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북한에 어떤 좀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분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실제 정보기관의 수장은 기왕이면 조용히 다닐 걸 원할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미리 알기 전에는 사실은 외교부 장관은 아니잖아요. 국무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행동의 정치죠.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데 상당수 의미 있는 추측이라고 봅니다. 실제 한미일 간에는 지금 로 데이터를 공유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고 정부에서 모든 걸 언론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간에 얼마나 가까운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견고한 동맹인지 좀 많이 이제 과대해서 포장하진 않고 있는데 실제로 한미 간에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공고한 정부 간의 정보 기관 간의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박지원 국정원장께서도 굉장히 화끈하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실제 많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정보 기관 간은 굉장히 끈끈한 모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보국장하고 만난 다음에 다음 날 이제 히로키 내각 정보국장하고요.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만난 다음에 바로 이제 DMZ를 방문할 걸로 보이는 헤인스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한 이유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북한의 하나 어떤 위협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화해 메시지를 던지는 정보국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오히려 반대되는 기존 행보보다는 그런 좋은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지금 알려진 게 이 헤인스 국장이 DMZ를 둘러보면서 대북 인적 정보 수집에 관심을 보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두 가지 맥락에서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사실 그 이전에 어떤 매파적 느낌으로 봐선 북한의 어떤 핵 개발하는 인사들이라든가 주요 인사들을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감시하고 관리하겠다. 혹은 예. 그걸 통해서 인적 제재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맥락에서 헤인즈가 한 얘기는 기존에 그룹 싱킹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사실 여태까지 일을 잘 해왔으면 북핵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CIA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이 대단히 오판을 하게 만든, 특히 전략적 인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붕괴할 거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 인터뷰에서 수도 없이 얘기할 정도로 잘못된 보고서가 계속 올라갔던 것이죠. 예. 대북 제재를 하면 곧 북한이 붕괴되거나 밀란이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난다라는 보고서가 8년 내내 왔다는 거는 CIA가 개개인은 굉장히 훌륭한 자원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을 수 없는, 데이터가 똑같더라도 CIA는 사람들 중에 예. 북한이 붕괴된다는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소외가 되는 이런 그룹 싱킹들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관한 어떤 내부의 어떤 새로운 북한에 대해서 자세히 제대로 알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인즈가 대북 인사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파악을 하겠다는 것은 예, 그들을 추적해서 제재를 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여태까지 대북 정보에 대해서 너무 생각해오던 대로 생각한 게 아닌가. 지난 20년간 CIA라든가 미국 정보기관이 본인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비슷할지 몰라도 생각해오던 대로 북한을 생각해왔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든가 새로운 기회를 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이야기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예, 북한의 내부 정치라든가 예, 북한식 사고 방식,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 김정은이 독재 정권이라고 하지만 정치의 다이내믹스, 그 안에서 군부와 여러 이제 파벌들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사실 휴먼트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하고 있는 시그널이나 이런 건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생각의 가치를 읽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읽으려면 그들의 역사와 언어와 관습과 생각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예.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그거를 잘 못해왔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내부적으로 내부 비판이 이제 봉착한 거죠. 그래서 저희 서훈 원장이 가셨을 때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쟁점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대화를 거부한 게 아니라 판단할 시간을 가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좀 반응을 볼 것이다. 이런 좀 기대 섞인 발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북한도 저희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난 3년 동안 들고 들어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김여정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이 평화 무드를 책임지고 끌고 온 어떻게 보면 이 외교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인사입니다. 예. 제가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오히려 북한 내부 불만을 피스메이커인 본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내부 정치란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딜을 덥석 물었다가 또 한 번에 채통을 구기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한반도 정세에 관한 본인 정책이 앞으로 힘을 못 받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조건들이나 이런 환경이 우리가 이번에 딜을 잡았을 때 어떤 결과, 통치체제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18년, 19년에 얘기했던 그런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성공적인 협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부에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이 손 내민다고 바로 잡아버리면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분명히 독재국가지만 이 최고 지도자가 조선시대 왕이랑 같습니다. 외교정책이 실패할 경우에 본인이 그 분야에 대해서 목소리가 적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굉장히 신중한 모드로 바이든 행정부를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정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딜을 걸어볼 의미 있는 딜인가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굉장히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예. 어찌됐든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들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의 동향을 하나 좀 짚어보면 최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 외교를 정리한 사진집을 냈는데 여기에 세 차례나 열렸던 이 한미 정상회담의 그 장면들이 빠졌고 또 남북미 정상이 함께 걸었던 판문점 회동에서는 여기에서는 또 문 대통령이 나온 부분을 잘라내 버렸습니다. 어떤 좀 불만의 표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 이제 외국 정상들과의 외교정책 과시의 측면에서 한국은 일반적인 외국 정상이라기보단 또 다른 정치적 어떤 대상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푸틴, 시진핑, 트럼프와는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통일부가 얘기했듯이 나름의 방식이 적용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남북관계는 별도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실제 북한 입장에서는 서운함의 표현도 일부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북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얘기했던 거에 대한 북한이 많은 기대가 있었다고 본다면 그거에 예. 비해서는 상당히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면서 신중하게 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미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키면서 북미 회담이 잘 될 경우 남북관계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입장에서 불만이 많지만 여러 가지 뭐 유엔사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추진감 있는 속도를 못 낸 거에 대한 이제 북한의 불만 여러 차례 표시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편집된 부분도 분명히 뭐 없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갖고 사진을 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랑 다시 말도 안 하고 완전히 토라졌다라고 얘기하기엔 그 정도로 또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전년도는 또 분명히 60장 넘게 또 실렸었거든요. 그때는 뭐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또 우리가 성급해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동향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는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워낙 논의될 현안들이 많아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